네, 실무 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되는 전표를 별도로 입력하는 거죠.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유형을 각각의 대표적인 문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1006번으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를 잘 바꾸어서 들어가셔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래들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래들을 일으키면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자, 요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우리가 그 전산회계 1급 정도를 공부했다고 어느 정도는 나름의 제가 추측을 좀 해보고요. 세무를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세무를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프로그램 보이시죠? 자, 이 중에 뭐 3월 3일 이렇게 한번 찍고 들어가시면 이게 월로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변경 누르시면 돼요. 변경. 변경을 누르면 3월, 10일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게 한 번 누르면 3월부터 3월까지가 조회가 되고요. 또 변경을 누르면 3월 10일자로 조회되고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이게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거를 유형을 하나 아무거나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 윗줄에 한 줄 있잖아요. 요 한 줄. 요 한 줄은 내가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인지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아니면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인지 그 증빙에 있는 걸 옮기는 거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요 한 줄은. 근데 내가 그래 세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거야. 그건 알겠어. 근데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까지 동시에 아래쪽에서 한 번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회계처리고 요 위에 한 줄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입력하고 아래쪽에 분계까지 이렇게 세트로 한 방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문제죠. 그게 이제 매입 매출 전표고요. 자, 연습했던 거를 조금 한 번에 날리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는 상단 메뉴, 하단 메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화면 상단에 입력하는 거는 부가세 신고서를 하기 위한 화면 하단에 있는 정보는 회계 처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매출 전표는 11번부터 24번까지 매출 전표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매입 매출 전표에서 가장 중요하죠. 자,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 아래쪽에 네가 입력할 유형이 무엇이니? 를 선택하는데 매출일 때는 여기를 누르고 매입일 때는 얘를 보는 거죠. 아, 누르는 게 아니라 입력을. 그래서 매출은 11번부터 24번까지 있고요. 매입은 51번부터 62번까지. 그래서 매입은 50번대, 60번대. 매출은 10번대, 20번대. 이렇게 이제 코드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 중심으로 조금 보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데 먼저 좀 볼 건 여기 15번에 간이 있잖아요. 15번의 간이는 간이 과세자가 쓰는 거야. 우리는 간이 과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는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걸 쓸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전자화폐로 거래가 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21번 전자도 안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고요. 이러한 유형들을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매출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파는 거잖아. 팔았으면 부가세가 붙었니? 붙었어. 그러면 10%. 근데 10%가 붙었는데 상대방에게 발행한 게 세금 계산서야. 520원에 52원이 붙었대.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부가세 10% 과세 매출로 매출을 일으켰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10% 매출일 때
그럴 때 거는 매출의 유형이 요거죠. 11번 과세 매출. 자, 두 번째. 10% 과세 매출이긴 한데 상대방이 아우 됐어. 신용카드로 거래하자. 신용카드에다가 520원, 52원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팔았대. 그러면 신용카드를 발행했는데 10% 과세 매출도 존재할 수 있죠. 증빙에 따라 다르니까. 그럴 때는 17번 카과. 자, 이 내용이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은 부가세 거래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10% 매출, 매출의 유형을 그럴 때는 현과 매출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 제가 커피를 파는데 2,000원인데 항상 부가세가 포함이야. 뭐 이래. 1819, 181이야 이렇게. 근데 요 커피를 한 잔을 파는데 상대방이 아유 영수증 필요 없대. 돈만 줬어. 그러면 이 2,000원 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하기 싫죠. 하기 싫어도 일단 해야죠. 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10% 매출세액을 납부하겠다. 착한 사람. 두 번째. 그런데 증빙이 없다. 증빙은 없는데 매출세액은 신고하겠다. 세무서가 되게 싫어할까요? 되게 좋아할까요? 사랑하죠. 이렇게 해서 야 너는 증빙 없는데 매출세액을 신고하면서 네 매출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대박인데? 신고할 수 있게 해줄게. 증빙 없는 매출이지. 근데 부가세가 있지. 그런 거래. 무증빙 거래인데 10% 매출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건별 매출이라는 14번을 거는 거죠. 14번의 건별 매출이 세무 2급에는 아주 종종 많이 나와요. 50% 확률이죠. 자, 이때 상대방이 저 그러면 회사에다가 증빙을 청구하고 이제 돈을 받아내야 되는 이 커피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됐고요. 그냥 간이 영수증 하나 끊어주세요. 여러분 간이 과세자만 간이 영수증 끊어주는 거 아니지요. 일반 과세자도 상대방에게 굳이 불편하게 전자로 신고 들어가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아니라 그냥 완전반박하게 돈을 받고 그냥 증빙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빙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손바닥만한 영수증을 주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2,000원을 적었다. 영수증을 발행했다. 영수증을 발행한 건 카드 아니죠? 현금 영수증 아니죠? 세금 계산서 아니죠? 영수증은 세법에서 증빙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는 무증빙과 동일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간주공급은 증빙이 없죠. 그래서 간주공급이나 영수증 발행은 다 무증빙처럼 증빙 없는 과세 매출로 14번의 건별 매출로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게 전부 다 몇 퍼센트 매출이에요? 10% 과세 매출일 때 증빙이 달라서 유형이 다양했던 거죠. 그러면 다시 제가 또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래야. 면세. 나는 쌀집 아저씨야. 아니면 책을 팔아. 근데 상대방이 계산서를 요구하네. 주면 되지. 그치?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 얘기는 면세 매출이다. 이런 뜻이죠. 계산서를 발행한 면세 매출. 13번 계산서. 우리 계산서 발행하면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말은 면세라는 의미죠. 근데 면세 중에서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만 13번의 면세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나 쌀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카드로 하재. 그러면 신용카드이긴 하지만 면세 매출이잖아. 그러면은 매출의 유형이 달라지죠. 카면. 카드인데 면세. 계산서인데 면세 아니죠.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잖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면세 매출이라고 해서 현면 매출 이렇게. 자, 근데 세 번째, 상대방이 증빙은 필요 없대. 책 달래? 책을 팔았지만 누락을 못해. 책은 저자에게 인세로 제공되기 때문에 매출이 누락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책을 팔았다. 상대방에게 면세로 공급했다. 증빙이 없다. 그럴 때 걸 수 있어요. 그럴 때 거는 유형이요. 면세 매출을 일으켰는데 증빙이 없네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증빙 없는 면세 매출. 그럴 때 거는 유형이요. 면건. 면건은 면세인데 건별이라는 뜻이지. 그치? 건별은 증빙이 없다는 의미. 면건 존재하네. 그러면 면세 매출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과세 매출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 남아있는 매출은 영세율 매출인 거예요. 자, 영세율 매출의 가장 대표가 뭘까요? 수출이죠. 수출했다. 영세율이다. 끝. 맞잖아요. 그치? 수출했다. 영세율이죠. 자, 그럴 때 거는 유형. 수출인데 영세율이야. 너 있지. 수출.
넌 수출이지 뭐. 다른 거 없지. 두 번째, 내가 영세율은 적용받았는데 로컬LC나 내부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잖아. 그럼 영세율이긴 하지만 발행한 게 뭐예요? 법정증빙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때 항상 10%입니까? 그러면 영세율도 있어요. 이게 있으면요. 자, 그럴 때 거는 유형 12번의 영세 매출. 여러분 1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출은 수출인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영세율인 거죠. 자, 이제 말로 해볼게요. 신용카드를 발행했는데 영세율이래. 그러면 카형.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영세율이래. 현형.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카드로 거래하거나 현금 영수증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증빙 없는 수출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있는 영세율이거나. 이렇게 해서 매출의 유형은 토탈 몇 개가 있냐? 12개가 있는데 10% 4개, 영세율 4개, 면세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매출 유형을 정리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번의 간이와 21번의 전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X 이렇게 쓰면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할 때 자꾸 얘를 생각해.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간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간이 과세자일 때야. 그치? 이건 안 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지금부터 조금 해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은 바꿔 놓으셨고 날짜를 열어봅시다. 첫 번째 날짜는 4월 1일이고요. 자, 지금부터 날짜도 잘 넣으셔야 되고요.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도 열어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유형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온 회사가 누구냐면 나는 소망이야. 소망이 공급자고 상대가 민국이야. 소망이 팔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거래는 나에게 매출이고요.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가 10%가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유형은 끝났죠. 11번 과세매출 거는 거야. 이건 무엇을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빙이 무엇이고 과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품목이 2개 이상이네. 1개가 아니네. 그럴 때 거는 유형 있었죠. 복수거래. 품목이 2개 이상이면 2개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에 넣어서 합쳐야 돼. 자, 복수거래를 누르시면 요 아래쪽에 메뉴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 1-3 이렇게 넣으시고요. 규격에다가 넣으시면 안 돼. 규격은 그냥 규격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셔야 돼요. 10개, 30이면 300에 30 붙을 거고. 두 번째 제품 2-6 10개 20. 그러면 각각 금액을 복수거래를 통해서 품목을 모두 넣고 커서를 다 입력한 상태에서 별도 없어요. 그냥 커서를 위로 올려봐요. 그럼 합계가 만들어지죠. 500에 50. 복수거래 썼다고 표시되고요. 자, 상대방은 민국이죠. 상대방 공급자 민국거래처.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 전자라고 표기하는데 전자 표기하는 방식은 숫자 1 찍으면 돼. 1 찍으면 전자 표시. 여기까지는 부가세 신고 내용. 마지막 분개할 건데 분개를 하려고 딱 아래를 보니까 550만 원 주고받을 돈이 전부 다 외상에 걸려있다는 얘기는 제품 팔고 외상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요때 분개를 외상으로 걸어도 될 때는 외상이라는 2번을 걸어주시면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과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이렇게 세팅해놔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걸 작업해놨냐면 환경 등록에서 주된 매출을 걸 때는 제품 매출이 걸리게 돼 있고 채권은 기본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게 환경 설정이 돼 있어서 그대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주 심플했죠. 자, 이런 게 11번 과세예요. 두 번째 볼게요. 4월 3일자. 물품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운반용 트럭을
매각을 하고 자 중요한 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요.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고요. 매입매출원표 입력할 건데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이 900이고 부가세가 별도래. 그럼 부가세가 10%로 결국은 봐요. 판 거 맞죠? 팔았잖아. 그치? 근데 뭘 팔았지? 트럭을. 트럭을 팔든 책상을 팔든 제품을 팔든 팔았어.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 세 번째, 10%야. 그러면 매출의 유형은 그냥 끝난 거죠. 11번. 무엇을 팔았느냐가 분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세에서는 징빙이 뭐야? 몇 퍼센트야? 그럼 11번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트럭을 매각했다 이렇게 쓸게요. 트럭은요. 얼마가 공급가액이죠? 900이죠. 그리고 900이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가 9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거래처를 일단 걸어요. 경상이래요. 자, 전자를 발행했죠. 전자를 찍어요. 여기까지. 빛의 속도 여기까지 와. 그러다서 분개하려고 보니까 분개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분개가 좀 복잡할 수 있지. 분개가 복잡하니까 아래쪽에서 내가 제대로 된 분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동으로 걸릴 수 있는 현금이나 외상이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무언가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때 거는 유형이 혼합인 거예요. 혼합. 혼합을 걸면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지금 초록색이죠. 근데 부가세 예수금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제품 매출을 보세요. 하얀색이죠. 초록색은요. 입력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해. 그런데 매출이 아닐 수 있잖아.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일 수도 있고 무조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트럭을 매각한 거잖아요. 분계는 그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라서 좀 분계가 중요해요.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회계 처리를 같이 연습을 하고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올리면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분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분개하는 거 아시죠? 보세요.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처분하면 차량 운반구는 원가가 처분 시점의 대변으로 반제가 되고 이제까지 쓰였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반제가 되죠. 우리 1250만 원의 원가를 52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현재 이 자산은 73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이득이고 적게 받으면 손실인 거죠. 근데 얼마 받았어요? 900. 900에 팔았잖아. 부가세 보지 말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다 받았대. 그럼 730만 원 받아도 되는 돈을 900을 받았다는 얘기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170을 인식하는 거죠. 자, 부가세가 없다면 이 분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90만 원만큼 상대방에게 과세를 한 거죠. 그래서 90만 원에 그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예수금이잖아. 얘가 생기는 거고 나는 보통예금으로 그 금액을 포함해서 받을 뿐이지. 내가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나의 처분 손익이 달라지거나 받는 돈에 990이 아닌 나머지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하진 않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만 하나 추가하면 돼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고 그 금액까지 돈을 받은 거잖아.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매출처럼 보이지만 이 거래는 매출이 아닌 거죠. 전산회계 1급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세무 2급도 이 해당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건 늘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구조가 우리가 제품만 판매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사용하고 있던 각종 유형자산이나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아래쪽에다가 이제 옮기는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은 죽이고 우리 봐. 부가세 예수금은 이미 걸렸어. 삭제도 안 되고요. 수정도 안 돼요. 내가 이걸 입력하는 이유는 매출세액을 납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아래쪽에 대변을 그대로 두고 차량 운반구로 계정을 바꿔요. 그리고 금액이 싹 바뀌죠.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누계액을 차변으로 반제하는데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누계액은 209.
금액은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대변에 걸려있는 모든 금액이 얘인 줄 알아. 프로그램을 믿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금액으로 바꾸고 보통 예금 820 아니죠? 990 받은 거죠? 저는 170만 원이 딱 떨어지게 4개를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넣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70. 그쵸? 이게 딱 맞지. 마지막에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로 풀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 메인 매출선표는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상단 메뉴, 하단 메뉴 두 개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점수 배점이 3점 정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기 연습도 꽤 중요한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월 4일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치? 우리가 민국한테 4월 1일에 물건 팔았던 것 중에 3개가 20만 원짜리가 불량이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서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요. 매출이 취소가 되는 걸 발행하고 받을 돈에서 상계하기로 했대. 외상 매출금과. 그러면 이 문제를 쭉 읽고 나서 우리가 찾을 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잖아. 발행했으면 매출인 거야. 근데 금액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감소될 뿐이지. 부가세도 같이. 그러면 11번밖엔 반품을 거는데 이때 수량이 마이너스 3개, 단가가 20. 그래서 금액은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6만 원. 거래처 걸고 전자 발행했죠? 전자 체크하고요.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분계를 하래. 매입 매출은 음수 처리 인정해 주겠대. 이때는 외상을 걸어주시면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차변으로 마이너스가 걸리고 매출 계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매출은 대변에 발생하는 게 원칙이니까 대변 자리에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도 대변 자리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부가세를 정리하는 건가? 갚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알아서 반영이 될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4월 4일도 11번 과세 매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2번 영세 매출의 예제인데요. 딱 보니까 세금 계산서긴 한데 세액이 영세율이야. 이런 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 거예요. 4월 5일에 이런 게 12번이죠. 품목은 뭐 대략 제품 쓰시고요. 아래쪽에 수량 단가 있으니까 수량은 10개, 단가가 80. 공급가액은 800이지만 세액이 없어요. 영세율이어서. 거래처는 01, 전자 발행했으니까 전자. 자, 결제 방식은 아래쪽에 보니까 현금도 받았고 어음도 받았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혼합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영세율 매출은 F2를 띄워서 왜 영세율이야? 뭐야 너? 보니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죠. 그럼 세 번째 체크, 서류번호 없어요. 패스. 그리고 나서 결제는 다양하게 받았죠. 혼합. 자, 그리고 나서 제품 매출 800은 그대로 두고 300은 현금이래. 그러면은 커서를 짜자자자자 이 밑으로 내려가서요. 왜 혼합 거냐면 계정 과목을 2개 정도를 구분해야 되니까. 자, 차변에 이 중에 현금으로 받은 건 300, 나머지는 어음 받았대. 매출인데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자, 관련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12번의 영세 매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의 면세 매출은 또 어떨 때 쓰냐. 4월 6일자에. 우리가 판매하는 게 다 과세가 되는 것만 파냐. 면세 품목인 상품을 팔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제품 매출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거고요.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당좌 수표를 받아서 수표란에 지금 기재가 됐거든요.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은 유일하게 한 개. 13번 면세 매출. 계산서는 13번 매출. 자, 품목은 그냥 상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 없었고 그냥 금액 자체가 150이죠. 자, 거래처 코드는 상대방 하나전자. 전자계산서죠. 전자계산서. 그럼 전자 체크. 자, 분계는 당좌 수표로 받으면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면 되죠? 현금이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곤란하면 그냥 혼합을 걸어요. 혼합을 거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상품 매출이지 제품 매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 늘 제품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상품도 팔고 제품도 팔아. 다양한 걸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걸로 처리하겠지만 누군가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나에게는 별 뜻 없는 현금 처리하면 되죠. 여기 아래쪽에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때 현금란에 기재되는 수표랑 이 수표란에 기재될 때 이 수표란에 기재되는 수표는 당좌 수표만 기재하는 거예요. 자기합 수표나 나머지 수표는 즉시 현금이고 그러면 이 당좌 수표도 현금인데 왜 수표에 넣냐? 당좌 수표는 하나전자가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이 나갈 거고 받는 사람은 또 현금이고 과목이 다르죠? 그래서 세법과 회계가 동시에 수표라는 이름은 당좌 수표의 줄임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수표란에 기재된 거는 당좌 수표입니다. 하나전자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걸로 했겠죠. 그래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건별 매출을 입력할 건데 여기서 잠깐 지금 4월 달에 면세 매출 150만 원까지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내용이 정말 부가세 신고서에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프로그램 메인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부가가치 두 번째 탭을 여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4월 달을 입력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신고 들어가는 부가세법상의 신고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신고하는 일기 확정 신고서가 열릴 거예요. 선생님 저는 4월만 열래요 라고 하는 신고서는 없죠. 언제나 3개월 단위로 신고하니까 부가세를 조회하실 때는 항상 3개월 단위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입력했던 매출이 세 가지였죠. 11번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이었는데 얘는 10% 매출이고요. 얘는 영세율 매출이죠. 자, 매출 중에 과세 표준 및 매출세 지금 매출이니까 이 자리에만 들어가는데 과세라는 말은 10%고요.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출이 1번 란에 기재돼요. 여러분 1번 란에 기재되는 매출이 다 얘만 들어오는 거야. 그럼 매출 유형 중에 뭐가 들어온다는 뜻일까? 11번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이 언제나 1번으로 들어옵니다. 정해져 있어 시가. 이잖아. 과세구 세금계산서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어딜 갔을까? 12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여기 있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기 있잖아. 여기 5번. 5번은 매출 유형 중에 몇 번이냐? 12번이 이 짝에 들어오는 거야. 이 짝에. 그 얘는 영세율이니까 세액이 없어. 그래서 토탈 금액이 2,140인데 214만 원 아니죠. 얘는 빵이니까요. 그냥 134만 원이지. 언제나 10대 1? 아니에요. 영세율 때문에 늘 10대 1이 아닌 거예요. 자, 요 중에 얘는 어디가 있냐 이거죠. 13번의 면세 매출. 얘를 어디다가 넣나요? 얘가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라고 하는 F4 패턴 누르시면요.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해가지고요. 요 자리에 기재돼요. 요 자리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들어온 김에. 여러분 제가 지금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 보고 있는데 시험에 전산세무 2급은 뒤에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걸 공부할 건데 그때 공부하기 전에 미리 보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잘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중에 여기 과세표준 명세라고 보이시죠? 요 과세표준 명세가 이 과세표준이에요. 요거요. 요거. 요 2,140만 원이 얘입니다. 얘인데 이 금액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제조나 도소매 전자제품과 관련된 매출 있고요. 수익 금액이 아닌 제외 매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요 900만 원이 뭔지 알아요? 요 900만 원이 아까 차 매각했던 거 있죠? 900만 원에 90만 원 그거예요. 여러분 차를 매각하는 거는 제품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차를 매출해서 들어간 900만 원이라는 공급가액은 수익 금액 제외죠. 이 자리에 자동으로 지금 반영된 거예요. 똑똑하게. 부가세에서 과세 표준 매우 중요하죠.
과세표준이 어떤 식의 과세표준을 구성해서 토탈이 이거야 를 알려줄 때, 아, 이 자리에 들어간 금액은 뭘 의미하냐? 너의 매출이구나. 이건 매출이 아니구나. 어쩌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먹은 것뿐이구나. 너의 매출은 이거구나. 그러나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부가세법상 과세는 됐구나. 그래서 얘가 어떤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금액들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제품 매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구분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900만 원을 알았지? 이게 차를 매각한 건지 제품을 매출한 건지 얘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냐면 분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가 분계하고도 연관관계가 있어요. 분계를 보니까 매출이 아니야. 매출이 아니면 지가 알아서 여기 붙어. 이런 똘똘한 부가세 신고서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계속 열어볼 거니까 닫으실 때 저장하지 마세요. 저장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고 나가시고, 자, 다시 입력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건별 매출 가볼게요. 4월 8일. 자, 여시고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팔았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66만 원 돈 받았대요. 현금으로. 그런데 매출은 했어요. 그쵸? 제품을 팔았어요. 부가세도 있어요. 증빙이 없어요. 그럴 때 거는 거예요. 14번 건별 매출. 자, 건별 매출은 우리 회계 1급 공부했다고 전제하고 얘기해 봅니다. 건별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면 포함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쳐서 나눠줘. 짠 하면 66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했으니 내가 건별 매출이라는 유형은 그 금액을 자기가 스스로 구분해줘요. 똘똘하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김전산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면 입력. 전자는 메뉴가 아예 안 들어가죠? 전자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걸어서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걸리면서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걸리는 이 분계 유형을 쓰셔도 되고 혼합으로 바꿔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66만 원을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되고 뭐가 더 좋으냐는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한 거 부가세 신고서에 갈까요? 입력했죠, 이제. 자, 신고서 넣습니다. 입력했어요. 신고서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4월부터 6월을 여는데 혹시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혹시 뜨시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이 60만 원이 안 보이는 거야.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장하지 않으셔야 돼. 신고서를 열 때 지금까지 입력한 마지막 자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저장을 해버리면 자꾸 저장한 화면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아까 없었던 60만 원과 6만 원 방금 전에 입력한 거 들어왔죠. 이게 뭐죠? 과세이지 않았나요? 증빙이 없지 않았나요? 그게 기타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4번에 들어오는 매출의 유형이 뭐냐면 건별 매출이 4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매출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매출을 유형별로 입력한 게 그대로 신고서로 자기 자리로 가기 때문이야. 유형이 틀리면 신고서가 틀린다는 얘기지. 그치? 자, 건별 매출은 10% 매출이긴 한데 기타. 왜? 증빙이 없으니까.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이니까.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매출의 유형이 14번이고요. 여기 60, 여기 6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 나중에 또 열어도 되고 이거 열어놓기 싫으면 삭제 닫아도 되고 근데 닫지 않고 잠깐 삐껴놔요. 이렇게 삐껴놓고 다시 그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자, 4월 9일자로 또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 회사가 원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재료가 5만 원의 원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팔아먹으면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88이래. 근데 생산부하고 밀접한 거래처에게 선물로 줬대요. 여러분 제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이것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대요.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일단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타개정 대체를 건다. 두 번째, 얘는 부가세법상 사업상 징역이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과세한다. 간주 공급은 시가의 10%를 세금을 내더라.
자, 이 중에 시가가 얼마죠? 요거죠. 그러면 8만 원에 8천 원이라는 부가세를 내야 해. 근데 분개할 때는 원재료가 그만큼 타계정으로 대체가 됐다는 것도 걸어줘야 돼. 이게 복잡한데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 자, 그럼 먼저 할 거. 첫 번째. 유형이 뭐라고요? 징빙은 없죠? 그러나 부가세를 과세해서 매출세액을 내야 하죠? 그러면 매출이 아니어도 매출로 보라는 게 간주공급이죠? 그래서 얘가 건별인 거야. 여기다가 그냥 뭐 원재료, 선물 씁시다. 마음대로 쓰면 돼요. 자, 이 자리는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한 금액이니까 5만 원의 원가가 필요합니까? 시가가 필요합니까? 시가인 예죠. 그러면 공급가액이 8만 원이고 세액이 8천 원이어야 되는데 복잡한데 다시 건별 매출은 8만 원을 입력합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까? 포함해서 하면 쪼개지지. 시가인 8만 원 그리고 그 금액이 10%.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요. 거래처를 누구래요? 거래처가? 광주라는 거래처를 안 알려주면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입력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내가 누구에게 이 원재료를 줬는지까지 기업들이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지. 전자는 들어가지도 않죠? 자, 분계는 복잡하죠? 혼합. 걸고 나서 이제 밑에를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4월 8일자 입력할 때는 매출인데 증빙이 없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매출이 아니잖아. 근데 세금을 내래. 시가의 10%. 우리 이거 분개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부가세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원재료 5만 원 8번 타계정 걸고 차변에 접대비 5만 원 걸고 끝나는데 이 거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10%만큼 과세가 되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간주공급이니까 시가인 8만 원에 8천 원이라는 부가세를 내야지. 그치? 그럼 부가세 매출세액은 상대방한테 받아요. 그냥 내 비용이에요. 내 비용으로 안고 가야죠. 뭐 이게 간주공급의 회계처리인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산부 거래처가 접대했으니까 500번대 접대비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분개해야죠, 뭐. 자, 분개하는 방식.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를 반영하냐면 똑같이 해놓고 아래쪽에서 분개를 살짝 틀어주면 돼. 매출이 아니라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원재료를 죽인다. 원재료는 8만 원짜리가 아니라 장부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소멸시켰는데 그 원가는 5만 원이었고 원재료는 적요사항 8번 걸어줘야 한다. 적요사항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나서 5만 원짜리 원재료를 줬는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상대방에게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된다. 억울하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차변에 이 모든 건 나에게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500번대 접대비. 5만 8천 원. 분개가 중요해요. 건별 매출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중요하고요. 원재료나 상품이나 제품은 반드시 판매하는 용도로 상대방에게 돈 받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용도로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통해서 부가세 매출세까지 납부해야 돼. 자, 요까지 일단 넣었죠? 그러면 지금 입력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열었을 때는 4번이 60이었는데 요 열어놓고 조회 버튼 눌러볼래요? 바뀌었나요? 열어놓고 조회 버튼. 근데 열어놓고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메시지가 뜨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도 내가 지금 현재 마지막에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습을 하실 때는 저장하시지 마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열고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걔가 다 건별이어서 그래. 건별로 넣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이유는 없어요. 자, 또 갑니다. 그 다음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16번에 수출은 어떻게 넣는지 넣어보죠. 수출은 말 그대로 수출했을 때. 딱 보니까 수출이잖아. 고민할 것도 없어요. 수출. 자, 환율만 고민하면 되겠죠? 자, 10,000부를 수출했는데 수출 신고일 환율입니까? 선적일의 환율입니까? 선적일의 환율이죠. 10,000불 곱하기 1,200원.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1,200만 원의 수출이 신고가 되는 문제네요. 그럼 1,200만 원 원화로 기재하시고 거래처 스타 걸어주시고
아래쪽에 왜 영세율 받았니? 직접 수출 회소 선택. 수출 신고번호 없음. 자, 붕괴. 나중에 받기로 했대.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뭐예요? 완벽한 외상이죠. 자, 완벽한 외상일 때 2번 걸면 좋지. 이런 경우는 저도 외상 걸어요. 외상 매출금을 손으로 거는 것까지는 싫더라고. 완벽한 외상일 때는 외상 걸고 마무리. 이렇게. 잠깐 여기까지 했어. 자, 1200만 원 기억하시고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신고서. 1200만 원은 이 부가세 매출과 관련된 신고서상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갈까? 수출. 영세율이긴 한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 그게 전부 다 기타라니 6번이에요. 여러분 6번에 들어옵니다. 조회 버튼 눌러볼까? 짠. 뿅. 그치. 짠과 뿅으로. 1200만 원은 이 자리밖에 없잖아. 잠시 잠깐 여기서 정리 좀 해볼까? 자, 매출의 유형 중에 11번 과세 매출은 무조건 이 자리에 온다. 아, 11번 매출이 뭐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10% 과세니까. 두 번째, 12번 매출은 반드시 5번에 오게 돼 있다. 무조건. 이유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을 때 12번이니까. 13번 면세 매출은 이 안에 숨어 있다. 14번의 건별 매출은 항상 4번 단에 온다. 과세인데 증빙이 없으니까. 15번은 우리가 안 쓴다. 방금 전에 입력한 16번의 수출은 얘밖에 없다. 영세율이지만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기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인 매출 전표도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고서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실수 없이 풀면서 신고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얘가 또 바뀔 수 있도록 잠시 이 상태로 삐껴놓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7번 카가 매출은 무엇인가? 4월 11일 만능 상사에게 전자제품을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220 팔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대.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발행한 증빙은 유일하게 카드밖에 없다는 얘기. 두 번째, 매출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가 10%. 그럴 때 거는 유형 카드과세 매출 17번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품목은 그냥 뭐 제품 이렇게 쓰시고요. 여러분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쪼개서 금액을 구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건별 매출은 항상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지가 쪼개. 지가 쪼개는 거예요. 200과 20. 거래처 걸어주고 만능 상사에게 팔았죠. 근데 만능 상사에게 팔긴 팔았는데 이 증빙은 어느 카드사로 결제가 된 거죠? BC카드. 아래쪽에 신용카드사에서 BC카드 걸어주시고 여기 붕괴할 때요. 결제를요. 카드로 했잖아요. 지금. 카드고 BC카드로. 자, 이럴 때 붕괴할 때 요 4번에 카드라는 붕괴 유형을 쓰면 뭔가 좀 아다리가 맞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 4번에 카드라는 매출 유형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뭐 손댈 게 있나 봅시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 걸렸는지 확인. 부가세 매출세액 20만 원 걸렸는지 확인. 차변에 제품 매출인데 아직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럼 미수분 걸어야 돼요. 제품 매출에 대한 채권으로 걸어야 돼요. 얘 걸어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 걸렸어요. 합계는 220이에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만능한테 받을 돈입니까? 카드사로부터 받을 돈입니까? 얘 아니죠. 카드사한테 받을 돈이죠. 카드사로부터 받을 돈이라는 걸 얘가 알아. 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걸렸죠. 수정사항 한 개도 없죠. 퍼펙트 하잖아. 그치? 여기서 카드라는 붕괴 유형을 썼을 땐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 걸리게 돼 있네. 세팅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손댈 거 없죠. 자, 지금 200에 20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신고서로 어디로 갈까요? 자, 이 중에 어디로 갈까요? 부가세가 있었나요? 있었죠? 발행한 게 뭐죠? 신용카드죠? 부가세가 10%인데 발행한 게 신용카드죠. 자, 이 자리에 올 겁니다. 조회하시면. 조회해 볼게요. 당연히 이 자리에 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자, 이 자리에 200과 20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3번에 들어오는 매출 중에 뭐가 있는 거야? 17번 카가 매출도 3번 단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옆으로 삐껴놓고 다시 그 다음 문제 4월 15일자 문제
뭐 국내 체류 사슈가 없어요. 하여튼 앤드류라는 사람에게 공급 대가는 부가세가 포함이죠. 44만 원.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대. 아무리 뜯어봐도 발행한 증명은 현금 영수증 하나. 두 번째, 제품 팔았죠. 두 번째, 부가세가 포함된 상태니까 10% 맞죠? 자, 이럴 때 거는 유형.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22번. 22번 거는 거예요. 이때. 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건별 매출. 이 얘기는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증빙 중에 해봤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잖아. 아니면 증빙이 없거나. 얘는 44만 원을 이해할 때 40의 부가세 이런 식으로 이해해.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넣지만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이 외 모든 것들은 다 포함을 넣어서 쪼갭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지금 입력할 게 그 현금 영수증이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쪼갠다고 이렇게. 앤드류에게 팔았어. 앤드류가 있네? 걸고요. 아래쪽에 분계는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현금 걸어도 되고 분계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혼합을 거는 거야. 자, 제품 매출까지 그대로 쓰고 차변에 현금 걸면 되잖아요. 현금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 40과 4만 원이 입력이 된 상태. 자, 부가세 신고서 어디로 올까요? 발행한 건 현금 영수증, 부가세는 과세. 3번에 붙을 겁니다. 자, 3번 눈으로 200이었죠. 조회 버튼 하면 바뀌죠. 240에 24만 원. 얘가 바뀌는 순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바뀌었는데 모두 같이 바뀌는지 알아?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뀐다? 이 지금 금액은 다 뭐죠? 신용카드를 발행한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행하면 1.3%만큼 세액공제해 준다고 했던 거 있잖아. 발행금액 전체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 누구만 받았죠? 개인만 받지 않았어? 법인 사업자는 안 된다며.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이 회사는 무슨 사업자일까? 법인이야.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하는 금액이 19번에 세액공제를 받는 발행하는 금액에 합계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자, 이 더한 금액이 발행한 금액이긴 한데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못 받아요. 막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요? 무의미하죠. 무의미한데 원래 세금 계산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 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19번 단에 기재는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어도 그만, 넣어도 그만. 자, 우리 프로그램은 일단 넣는 거야. 얘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것까지는 다 체크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자, 얘도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가 되는 매출.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매출이고요. 자, 마지막 매출입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자, 4월 21일에요. 다우전자에게 제품을 300에 부가세 별도. 그럼 30이 있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해서 팔았는데 대금을 그날이 오늘 국민카드로 바로 결제를 받아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됐대. 사실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또 발행됐다라고 하면 완벽하죠. 그럼 봐요.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었는데 상대가 결제를 카드로 또 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가 300에 30짜리가 구분된 토탈 금액 330이 또 발행된 거잖아. 매출은 한 건인데 증빙이 두 장이 돼버렸어. 자, 이때 우리는 입력을 할 때 어떤 유형으로 걸어줘야 될까 이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행했대. 이럴 때는 신용카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뭘. 우리가 신용카드를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 계산서를 대신해서 세금 계산서가 없을 때는 카드를 신고하지만 이 카드는 매출 신고하는 자료가 아니라 결제를 받기 위해서 발행이 된 것뿐이잖아. 자, 그러면 얘하고 두 개가 있으면 무엇으로 입력해요? 얘가 기본입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발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4월 20일자에
유형은요.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카드 입력하면 틀리는 거야. 11번 과세 매출. 내용은 제품. 세금 계산서는 300을 넣고 그 금액이 들어가면 30만 원이란 세액이 달라붙는 구조죠. 세금 계산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나머지 모든 거래는 포함으로 던집니다. 거래처는 다우전자. 자, 전자까지 발행했단 말이야. 여기서 전자까지 발행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상대방이 카드도 발행이 된 거야. 상대방한테. 이럴 때 거는 게요. 11번 과세 매출을 걸었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라는 설명이죠. 그런데 또 카드도 발행됐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분계 유형이 카드예요. 여기서 카드를 걸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완벽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4번에 카드 딱 걸면 무슨 카드인데? 이렇게 물어봐. 방금 전에 국민카드였죠? F에 띄우시고 국민카드. 그리고 확인. 자, 아래 보세요. 자, 누르면 결국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국민카드로부터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걸리는 거죠? 이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대변의 매출 계정과 부가세 수금 다 걸렸죠? 완벽해요. 완벽한데 이 앞에 카자가 들어가. 요 카자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로 매출 신고하는데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전표가 또 발행됐다는 뜻이고요. 이때 신용카드가 발행된 건 신용카드로 매출을 신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얘는 결제를 카드로 받아서 2장이 발행됐는데 이 카드는 매출로 신고하는 카드가 아니라는 표시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표시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요 300에 30만 원짜리 매출은요. 이제 마지막 한번 열어볼게요. 이 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우리 몇 번에다가 금액을 넣었어요. 몇 번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 11번 넣었죠? 11번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 자리가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1340이었습니다. 조회하면 1640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 자리로 들어온 거 맞죠? 그러면 카드로 바뀌어요? 카드는 안 바뀌지. 지금 300에 30짜리는 카드로 매출 자료를 신고하는 거래가 아니잖아. 결제를 받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떤 매출 유형을 넣느냐를 가지고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유형 중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10% 과세 매출은 항상 11번 과세 매출인데 걔가 1번을 차지해요. 17번 카가 매출과 22번 현가 매출은 항상 3번으로 갑니다. 14번 건별 매출은 항상 4번으로 갑니다. 영세율 중에 수출 관련된 매출 유형은 항상 6번으로 갑니다. 영세율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매출 유형은 항상 12번 영세 매출이고 그 매출은 5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 공부할 때 매출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거꾸로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있다 그랬죠? 지울게요. 자, 그거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일로 오는 거예요. 얘는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인데 그게 나에게 매출일 때. 반대로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매입세액으로 갈 거예요. 그건 이제 여기로 가겠죠.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와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다르죠. 요거는 나의 매출 자료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매입 자료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매출과 관련된 유형 정리를 했고요. 하나 더 볼게. 잠깐만 여기서 과세표준 명세 들어가면 과세표준 명세에서 우리가 신고서를 확인할 때 과세표준 명세는 쉽게 말하면 과세 매출이란 뜻이고요.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는 말은 면세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150만 원짜리 있었잖아. 그게 그대로 계산서가 발행이 됐었죠. 이게 13번 면세 매출. 그리고 과세 매출 중에는 일반적인 제조 매출, 그렇지 않은 매출. 어쩌다가 기계를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차를 팔았을 때 생기는 과세는 별도로 수익금액 제외란에 구분해서 기재한다. 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다가 하나만 적을게요. 11번 과세 매출은 1번, 17번과 22번 과세 매출은 3번, 14번 건별 매출은 4번, 그리고 12번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 5번,
16번 수출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부가세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연습 해볼게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